자, 우리 이번에는요, 그 중간 부분 확 건너뛰고 근로장려세제 3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우리가 빠져있는 내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장, 그러니까 사회보험법하고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일단 얘는 사회복지법제론하고 좀 겹치는 내용이라서 얘는 일단 건너뛰고 제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2014년에 나왔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녀 수를 근로장려세제에서 따졌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자녀장려세제 혹은 자녀장려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자녀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요거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으로 점증, 평탄, 점감 해가지고 그래프가 사다리꼴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가 가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급여액의 차이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가구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단독 가구냐, 헛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근로소득액이죠. 이거를 총 급여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구 유형과 총 급여액에 따라서 급여가 차등화되는 거지 지금은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화되는 건 아니어서 현재 기준으로는 1번도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무부처는요. 기획재정부예요.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세청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번과 2번이 모두 옳지 않은 답이 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근로 유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미국의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를 모델링으로 해서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를 EITC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16번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얘는 일종의 조세 환급제도에 해당합니다. 1번 맞고요. 급여 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 아니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기준은 근로소득과 재산이고요. 얘는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조세 특례 제한법을 근거로 2009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신청주의예요. 직권주의가 혼용이 되는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기법은 본인이나 친족이나 관계자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이 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주의를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317번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1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재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빈곤층에게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돈,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서 빈곤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318번입니다. 문제 길이가 길고 막 곱하기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일단 기가 좀 죽죠. 근데 잘 읽어보면 굉장히 쉬운 산수예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를 들자면 총급여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총급여액 등의 100분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곱하래요.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이면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5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20은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총급여액이 1,0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아예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1,100만 원은 그 사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200만 원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00 이상 3,200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여기는 이 사이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공식에 의해서 근로장려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에서
200만 원에서 총 급여액 등이 예를 들어 1,800이면 1,800에서 1,200만 원을 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0분의 10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곱하라는 말과 같죠. 그러면 여기는 600이 되니까 그러면 60입니다. 그럼 200에서 60을 빼면 140이거든요. 근데 1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옳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200에서 이번에는 2200. 에서 1200을 빼면 여기는 1000이 되죠. 거기다가 10분의 1을 하면 얘는 100입니다. 1000에 10분의 1은 100이잖아요. 200에서 100을 빼면 이 경우는 100만 원이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00에서 이번엔 270입니다. 2700에서 1200을 빼고 그러고 10분의 1을 곱하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얘는 1500이잖아요. 1500 그리고 10분의 1이니까 150이 되죠. 200에서 150을 빼면 얘는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3번이에요. 이거는 그냥 산수예요, 산수. 그렇죠? 곱셈 뭐 10분의 1 곱한다 요 정도만 나오는 거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재분배 이거 공공부조예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소득 재산 보유 상태 등을 반영해서 지급합니다. 점증, 평탄, 점강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사업자, 그 다음에 종교인 등도 그러니까 기준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로장려금하고 관련된 기출문제 이렇게 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강의로 우리 368번 있잖아요.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